우리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0% 이상을 수주해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건조가 늘어남에 따라 조선산업 고용도 회복세인데요. 지난해 8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8월 11만 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오늘도 이슈 진단에서는 조선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최영일 겸임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이 4개월 연속 수주 1위, 네. 세계 1위, 거기다가 고용도 최근에 회복세다. 네.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이런 말씀을 저희가 덧붙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오랜만이죠. 이게 좀 훈풍이 불었다, 이제 좀 긴 터널을 좀 지났다라고 네. 평가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시기상조인 건지 좀 네.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오늘 아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긴 터널을 다 통과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네. 조금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조금 바램을 섞어본다면 예.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이제 희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표 자체는 이제 좋은 기운이, 그러니까 기지개를 펴고 있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연속 이 세계 수주 1위고요. 그럼 그동안 1위를 어디에 뺏겼느냐? 중국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1월에서 8월까지 예. 올해 지난 기간에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수주량이 113억 달러가 좀 넘고요. 네. 중국의 경우가 108억 달러여서 오. 우리가 이제 상반기 플러스 7, 8월을 더했을 때 지금 세계 수주량 1위가 금액 기준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4개월 연속 우리가 1위를 탈환한 것에 더불어서 나아지고 있다. 수주는 좀 우리에게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내용을 보면은 더 고무적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발주된 예. LNG선 한 27척 중에 네. 24척을 우리가 싹쓸이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무적이고 좀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조선업 불황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거제 거제죠. 통영 같은 네. 곳이거든요. 근데 거제 통영이 지금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네. 실업률이 거제가 6.7% 그리고 통영이 한 5.9% 해서 지난해 동월 분기 대비로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약 0.3%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예, 건 좋은 그러니까 실업률이 신호네요. 낮아지면 고용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이런 기운이 좀 오래 가져야 된다. 음. 적어도 올해 연말을 넘어서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우리가 이 조선 산업에 대한 좀 혹독한 구조조정이 터널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연말까지 올해 결산을 좀 해보고 예. 내년 초에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선박 발주량이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늘어난 모습인데 네. 이게 조선업 부활의 닻을 올렸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이 세계 경기가 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긍정론이 있고요. 네. 여기 또 반론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아침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기상조론에 방점을 찍는 게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줄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약 한 43%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세계 선박 그 발주량이 반토막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을 우리가 수주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부할 수 있고 다만 세계 경제가 회복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그 원인은 또 이 미중 무역 무역 전쟁. 갈등에서 네. 이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회복세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중일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점은 기술 경쟁력을 이 세계 선박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또 좋은 점도 발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좋은 시그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선업의 부활 때문에 이제 조선주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봤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최광식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식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좀 추락을 계속하던 이 주선주가 최근에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 7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좀 대차게 빠졌는데요.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상반기를 쭉 지나가 보니까 수주가 반토막이었었어요. 그게 그리고 시장이 안 좋구나였고 두 번째는 지금 올해 시작할 때 LNG선 한 100척 받을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LNG도 작년하고 비슷하긴 갔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거에 비해서 좀 천천히 나오고
우리 뭐 많이들 아시는 카타르, 모잠비크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올해 발주가 가능할까 의심이 들면서 주가 빠졌었는데요. 한 2주 정도 오르고 있는 건 엑슨모빌 파푸아뉴기니에서 8척 LNG가 나오고요. 그 외에도 잔잔하게 나오고 또 최근 보름에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LNG 추진 선박 탱커를 24척이나 받았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수주가 좀 돌아서면서 주가를 좀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부하 가치 선종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러한 전략이 좀 먹히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예. 우리 그 월별 마켓시어 최근 뉴스 보도에 4개월 연속 1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월별 마켓시어는 되게 변동이 심하거든요. 네. 우리가 잘하는 배들 발주가 나오면 우리는 1등이 되고요. 뭐 LNG나 뭐 대형 컨테이너 없이 벌크 중심으로 나오면 마켓시어는 떨어집니다. 근데 상반기에 발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리 마켓시어가 안 좋았던 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경쟁 우위는 계속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발주가 나와주느냐 이게 마켓시어를 결정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조선업의 어떤 기술 그 숙련도 또 기술과 이런 어떤 정도 자체가 굉장히 수위에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앞서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LNG선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마켓시어가 뭐 공식적으로는 80%, 90% 사이 나오는데 10%, 20%도 중국의 로컬 수주, 일본의 로컬 수주입니다. 자국에서 자국으로 발주하는 건 거죠. 네. LNG선 같은 최고 만들기 어려운 배들을 한국 조선사들만 유럽 선주들은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LNG 추진선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선박의 연료유로 기름이 아니라 LNG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박이 바뀌고 있는데 LNG 추진선을 처음 만들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초들은 한국이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 1등입니다. 네. 네. 뭐 변수를 좀 체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는 양상이고 또 미중 무역 협상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또 저희가 살펴봤던 수주 소식까지 뭐 긍정적인 소식이 많습니다만 분명 주의할 변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바텀업으로는 이제 뭐 LNG도 다시 나오고 내년 말까지 LNG도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고 LNG 추진선도 나오고 좋은데요. 쭉 얘기해 오신 것처럼 매크로 단에서의 이슈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상반기 때 발주가 별로 없어서 수주가 반토막이었던 게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이런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 시진핑 만난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정도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리스크 정도가 악재고요. 저희는 뭐 LNG 시장은 이거와 무관하게 계속 좋을 것이고 일반 상승은 방금 얘기 드린 리스크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저희 업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아무래도 이 증시가 회복세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지금이라도 좀 조선주 들어가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언 좀 해주시죠. 별일이 없다면요. 지금 조선주들이 한 0.7배 정도 되거든요. PBR로. 근데 뭐 저는 한 PB 북배를 1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분위기 좋았을 때도 PB가 0.9배 때까지 갔고요. 미포는 1배도 넘었고요. 매크로 환경이 불안정하지 않다면 지금부터해서 한 30-4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목시적인 목표 주가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 지금 뭐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이 조선업 구조 조정 과정 사실 네. 뭐 지금 저희가 뭐 터널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그 과정들은 굉장히 길고 사실 맞습니다. 힘들었고 자본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그래서 아팠던 기간들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업이 지금 수주 1위를 차지하고 이런 어떤 그 체력도 좀 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많이 좀 실력을 또 갈고 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서 우리가 펀더먼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이 조선업에도 모든 산업에도 이제 펀더먼털이 있는데 우리 조선업의 역사가 워낙 길고 네. 그동안 노력으로 다져온 바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위상은 뭐 우리는 어렵다고 해도 만만치 않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기초 체력 때문에 버텨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한 5년간의 이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죠. 예. 이제 끝나가는 과정인데 아마 좀 세계 시장만 살아난다면
탄력이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준비는 끝나가는 것 같고 네. 이제는 이제 수주를 위한 발주 시장이 좀 터져줬으면 좋겠다. 그게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되는데 말이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조선업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동차 산업 못지않게 고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실제로 조선업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뭐 울산이라든지 거제 쪽에 네. 그 타격이 지역 경제가 컸죠. 침체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또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지역 경제가 아까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예. 거제 통영 지역, 울산 지역은 네. 그야말로 그냥 바람이 날리는 네. 저는 느낌이 어떤 거냐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 상점이 다 문을 닫고 예. 노동자들이 고용이 떠나고 네. 비정규직은 또 계속 이제 남아서 이 투쟁을 지금 불사하고 있고 이런 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대중과 대우조선 해양에 세계 최대 매머드 조선사가 탄생하는 이 합병 문제 때문에 네. 지역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조속 해결된다면 네. 저는 이 정말 세계 시장을 향한 이 새로운 전진이 시작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말씀하신 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이슈도 아직은 좀 네. 논란거리에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일 갈등이 여기에 좀 불똥이 튈 수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 체결은 끝났고요. 예. 지금 이제 합병이 추진 중인 상황이고 이제 자산 실사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요. 네, 이 상권 문제가. 그러니까 네. 울산의 현대중은 울산의 현대중대로 또 창원의 이 대우조선 해양은 대우조선해양. 해양대로 네. 뭐냐면 서로 노조의 의심이 있습니다. 아. 현대중이 이제 점령군으로 지배해서 예, 예. 구조조정을 고강도로 하지 하겠다. 않겠느냐. 예, 또 그런 이제 이 전망이 울산은 있죠. 울산대로 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저쪽으로 넘기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가 좀 침체되는 거 아니냐. 서로의 불안감이 있는데 이걸 빨리 이제 회사가 해소시켜 줘야 되고요. 현대중과 대우조선 사이에 중간 지주사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업 체결 심사를 네. 경쟁 당사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EU, 중국, 일본, 일본, 네. 카자흐스탄 이렇게 들어가서 심사를 지금 우리가 신청하고 있고요. 네. 또 사실은 이게 의무 국가는 아닌데 싱가포르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내고 있어요. 예. EU에서 이 심사를 동의할 것이냐 이게 지금 최대의 변수였는데 사실 일본이 최근에 이 일본의 조선공업회 회장이 네.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거 거 허용해주면 안 된다. 안 된다. 예예. 아. 그렇게 되면 우리 일본 조선업에 타격이 된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기업 체결 심사가 하나의 국가도 반대하면 사실은 합병이 무산될 위험에 놓여요. 이것 때문에 일본의 반대가 우려되는 이 상황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뭐 변수- 사실 예. 말씀하시죠. 조선업 자체가 뭐 크게 이제 다시 한번 예전의 그런 영광을 좀 네. 되찾으려면 결과적으로 매크로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경기 자체가 좋아져야 맞습니다. 교역량이 늘어나고 발주량이 네.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든 지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대선까지도 예, 갈 트럼프 것이라는 대통령이 얘기가. 이제 내년에 네. 이제 재선을 위한 대선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잠깐 살아나던 불씨가 사그라들 가능성도 낮지가 않아요. 예. 한 중간 정도 봅니다. 확률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시장이 죽겠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이 문제를 연내로 봉합해야 된다면 지금 발주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최근 들어선 또 늘고 있는 추세고 지금 하반기에도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터져주면 하반기에 또 수주량과 실적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이 시장을 짜서 수주량을 만들어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 연초에 이 시장이 풀린다면 네. 무역 갈등이 이제 미중 간에 풀린다면 저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네. 조선업이 좀 날개를 펴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조선업의 부활이 우리 경제에도 또 긍정적인 요소가 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률도 낮아지고 뭐 디플레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이슈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희망적인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좀 조선업이 반등을 하고 부활을 한다면 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조선업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후장대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산업화 때 이제 키워온 산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조선업은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선업과 더불어서 해운업도 구조조정이 되면서 우리가 해운업도 허물어졌는데 그러니까요. 해운업도 살려내야 되고요. 삼면이 바다고 뻗어나가야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업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이제 뭐와 연결돼 있냐 하면 이 철강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철강도 최근에 미국의 또 이 압박으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 중후장대 산업들이 중공업 중심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핵심 중에 세 가지가 철강, 조선, 자동차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나면 저는 제조업 부분에서 불이 붙을 것이고 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게 서비스 부분은 아까 고용률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용률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서귀포예요. 서귀포. 예, 70%인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서비스업은 우리가 이제 고도화돼 가고 있지만 제조업이. 제조업을 버려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가장 어려운 지점들은 제조업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ICT와 결합해서 극복해 보자는 노력이 첨단화와 맞물린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선업이 우리가 첨단 기술로 승부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대목인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조선업이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심히 바라보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최영일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